오늘 민주당 최고위원회가 있었는데 난장판이 됐어요. 난장판? 뭐 난장판을 먼저 일으킨 건 어제 이제 제가 방송에서 그 말씀을 드렸는데 그 박수현이 기자간담회를 하면서 1인 1표제를 뭐 반대하는 뭐 이런 발언을 하면 그게 마치 해당 행위가 될 수도 있다. 뭐 이런 내용으로 기자간담회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어제 방송에서 이게 뭐 말이 되는 소리냐? 입틀막 하는 거냐? 아니 반대할 수도 있고 찬성할 수도 있는 거지. 그 반대 의견 내는 게 뭐가 문제예요? 이거 국민의힘에서도 당 운영을 그렇게 안 해요. 아니 솔직히 요즘에 돌아가는 거 보면은 국민의힘이 더 민주적인 것 같아 제가 볼 때는. 국민의힘에서는 막 할 소리 다 하고 뭐 당대표 멱살 잡고 싸울 분위기잖아 막. 근데 민주당에서는 뭐 당대표 의견에 무슨 토를 달면 해당행위라는 막 말이 나오고 입틀막하고 이런 게 뭐 당연한 일처럼 벌어지고 있어요. 심지어는 뭐 당대표를 비판하면은 뭐 갈라치기라고 그러고. 제가 어제 이제 요즘 국민의힘 소식 전해드리려고 그러다가 계속 전해드리지 못하고 있는데 지난 주말에 그 한동훈 제명을 반대하는 그런 집회를 보수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열었어요. 근데 한 10,000명 정도 모인 것 같아.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한동훈이 이제 자신감이 생긴 거죠. 그래서 사과도 한 것 같은데, 네. 데자뷰님, 파란 내란당과 빨간 내란당은 못 믿고 이재명의 판단을 지지합니다. 복만삼님, 와, 전 황연필 최고위원 좀 갸우뚱하게 생각했는데 완전 찐명이더군요. 진짜 응원합니다. 복만삼님, 그 황연필은 그 역사 그 뭡니까 그 커뮤니케이터? 예. 그 역사 유튜브 하시는 분이잖아요. 황연필은 황연선. 예? 아 진짜 우리 복만삼님 평소에 이제 잘하다가 저렇게 그 뭐죠? 황선홍도 아니고 예? 그 똥볼을 그냥 힘차게 차는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예? 황명선 황연필이 아니고 황명선. 예. 황명선 최고위원입니다. 예. 그래서 국민의힘에도 뭐 10,000명씩 모여가지고 이거 당대표가 잘못했다라고 항의를 하는데 이거는 뭐 민주당에서 왜 뭐 1인 1표를 반대했다고 그래서 이게 지금 입틀막을 하려고 그러고 해당행위라는 말이 나오고 그 당 대변인이 최고위원이 한 발언을 가지고 그런 얘기를 합니까?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 오늘 최고위원회에서 이 문제로 난리가 났어요. 난리가 날 줄 알았다 내가. 박수현 입으로 흥한 자 입으로 망하게 돼 있고 솔직히 박수현이 민주당 대변인입니까 지금? 청래당 대변인이지 닦아놓고 이런 경우는 제가 본 적이 없어요. 물론 당 대변인이 당 대표하고 어느 정도 호흡을 맞춰가면서 일을 해야 되지만은 박수현처럼 이건 무슨 간신의 표상이야 간신의 표상. 정청래 아침 뭐 혀처럼 뭐 대변인을 하고 앉아 있어요. 민주당의 입장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정청래의 입장을 얘기하는. 그래서 결국은 오늘 최고위원회에서 우리 민주당 친명 의원들이 폭발을 했습니다. 네, 이럴 줄 알았다. 그 관련된 뉴스 영상 먼저 보시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전당원 1인 1표제 재추진을 놓고 당내에 파열음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정 대표 측에서는 당내에 이견이 있다는 기사가 나오는 걸 언급하며 조금 더 나가면 해당 행위라고 경고했습니다. 이런 논란을 촉발시켜서 연일 당권 투쟁 같은 기사를 만들어 내고 있는데 조금 더 가면 이것이 해당 행위라고 비난받아도 할 말이 없는 상황이 올지도 모르겠습니다. 비당권파인 강득구 최고위원은 1인 1표제 관련 설문조사를 넣자는 게 해당 행위냐며 공개적으로 분노를 표했습니다. 박수석 대변인의 공식 사과도 요구했습니다. 나 같은 사람한테 재갈을 물리겠다라는 거예요? 박수현 대변인이 공개적으로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저는 사과하지 않으면 이거는 당에서 분명하게 최고위원 입장에서 용납이 안 되는 거죠. 이현주 최고위원 또한 해당 행위 발언은 입틀막 행위라며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습니다. 이런 토론을 일각에서 해당 행위 운운하면서 입틀막 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정신을 저버리는 것이고요.
이것은 저는 당대표의 뜻도 아닐 거라고 믿습니다. 박수석 대변인은 당내 우려의 목소리를 해당 행위로 표현한 것에 대해 사과의 뜻을 밝혔습니다. 다만 강 최고위원을 지목한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강덕구 최고위원께서 오해가 있으셨다면 그리고 본인의 발언권에 어떤 침해를 받으셨다는 그런 생각을 하신다면 이에 대해서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저는 강덕구 최고위원님의 실명을 거론한 바도 없고 그 과정에서의 발언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감히 최고위원님들의 발언권에 대해서 제가 어떤 말씀을 드린 바가 없습니다. 입으로 흥한 자 입으로 망한다. 뭐 이런 말이 있죠. 네. 제가 박수현이 언젠간 사고 칠 줄 알았습니다. 사실 그동안 망언이 많았어요. 망언이 많았는데 친명 의원들이 그동안 좀 참고 있었던 거지. 참고 있었고 이제 최고위원 선거도 끝났고 보궐선거도 이미 이제 구도가 확정이 돼서 친명이 최고위원회에서 이제 무세인 이런 상황이 됐기 때문에 친명 의원들은 본인들의 목소리를 당원들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국민들에게 전달하기 위해서는 이제 저렇게 공개적으로 문제점들을 지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애초부터 문제는 뭐였냐면은 어제 제가 이제 길게 말씀을 드렸는데 1인 1표제 지금 이걸 정청래가 1인 1표제를 재추진할 타이밍인가 지금. 게다가 최고위원회에서 반론이 나왔잖아요. 반대 의견이 나왔고 사실 찬성 5 반대 4면은 이런 건 표결하는 게 아니에요. 웬만하면 만장일치로 가야지. 그래서 최고위원들하고 더 수기를 하고 최고위원들 다수의 공감을 얻은 상태에서 그 다음에 당무위원회, 중앙위원회를 소집을 하는 게 이게 정상적인 당 운영입니다. 그리고 1인 1표제가 솔직히 말해서 지금 뭐 시급한 것도 아니잖아요. 1인 1표제를 안 하면은 지방선거를 뭐 말아먹는 것도 아니고 지금 1인 1표제 안 하면 민주당이 망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급하게 해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은 자꾸 오해라고 주장하지만은 그게 오해가 아닌 것이 급할 이유가 없는데 반대하는 의견들을 저렇게 묵살을 하고 심지어 해당 행위니 이런 폭언을 하고 이런 식으로 무리하게 밀고 나가는 정청래의 속내가 뭘까라는 의혹을 안 가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당 내에서 그런 의견이 나오는 거야. 정청래가 본인 당대표 연임을 위해서 본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룰을 바꾸는 거 아니냐. 어쨌건 본인이 정청래가 중앙위원회나 대의원들의 지지보다는 당원들의 지지가 높으니 다음 당대표 경선 때 본인에게 조금이라도 유리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죠? 자기에게 유리한 당규 개정을 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강덕구 의원 같은 경우에는 셀프가 아니죠. 이해충돌이라는 이런 이야기까지 나온 거 아닙니까? 그럼 왜 무리하게 하냐 이거예요. 그러니 당연히 최고위원들은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고 거기다가 해당 행위니 뭐니 이런 폭언까지 나오니 공개적으로 당대표를 들이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을 저는 정청래가 만들고 있는 거라고 봐요. 이번 주에 이거 의결 못하면은 최고위원회에서 의결 못하면은 뭐 1인 1표제 못합니까? 그러면 5대 4면은 더 우리 토론을 합시다라고 얘기하는 게 정상적인 당 운영이에요. 당대표가. 정청래가 원팀을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당을 하나로 만들려면 당이 분열되지 않도록 특히 김병기 의원 사퇴 과정에서 또 최고위원 보궐선거 과정에서 뭐 이른바 명청갈등이라는 명청대전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당원들 사이에 지금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민주당 커뮤니티 가보면요 난리예요 난리 진짜. 딴지 게시판에 가면은 친명들을 못 잡아먹어서 난리고 또 친명 이재명 갤러리나 뭐 이런 데 가보면은 청래당을 못 잡아먹어서 난리고 당을 둘로 쪼개놓은 거야 지금 정청래가. 민주당과 청래당으로 당을 둘로 쪼개놓은 거예요. 그러면은 원내대표 최고위원 보궐선거 끝났으면은 당을 화합시키는 쪽으로 행보를 해야지. 거기다가 안 그래도 금의가 있는 당에 거기다가 못질을 합니까? 쐐기질을 해요? 쐐기를 박아? 이렇게 무리하게 1인 1표제를 추진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오해가 아니에요. 아, 정청래가 당대표 연임하고 싶어서 눈깔이 뒤집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누구 책임입니까? 누구를 비난할 거예요? 본인이 다 자초한 일인데 한 1, 2주라도 더 토론을 하면 되잖아요. 최고위원들끼리. 그래도 의견이 안 좁혀지면 그때 가서 표결을 하고 표결을 해서 토론을 충분히 했는데 그런데도 의견이 안 좁히면 표결을 해서 결론 난 거 나머지 최고위원들이 따라갈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뭐 당무위원회를 뭐 압도적으로 통과를 했다라고는 하지만은 이제 결국은 중앙위원회에서 통과를 해야 2월 이제 초에 2월 2일인가요? 중앙위원회를 열어가지고 이거 통과를 해야 최종적으로 당원당규가 개정이 되는 건데 이런 분위기에서 제가 볼 때는 통과 안 돼요. 그리고 오늘 상당히 저는 최고위원회에서 의미가 있었다고 봅니다. 그 강덕규 의원이 사실 이렇게 외모를 보면요. 사람 또 외모로만 참 평가할 건 아닙니다. 눈도 좀 많이 처지시고 동네에 그냥 그 마음 좋은 아저씨 딱 분위기잖아요. 강덕규 의원이. 좀 이렇게 약간 순한 느낌이고 순해 보이고 약간 우유부단해 보이고 그냥 동네에 우리 좋은 아저씨 동네 보면은 이제 여기저기 다니시면서 뭐 쓰레기도 줍고 동네 뭐 고장난 거 있으면 막 고치시고 이런 분들 꼭 한두 분씩 있잖아. 그 오지랖 넓어가지고 동네 잡일은 도맡아서 하시는 그런 이제 아저씨들이 꼭 한두 명은 있기 마련인데 강덕구 의원이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조금 약하지 않을까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어. 그랬더니 오늘 보니까 그냥 장난 아니에요. 나 같은 사람한테 감히 야 박수현이 사과해. 그러니까 바로 깨갱. 박수현이 아니 그게 저기 강덕구 의원을 제가 얘기한 건 아니고 사과합니다. 와 그냥 바로 기강을 잡아버리네. 그런데 그 강덕구 의원을 그 최고위원 보궐선거 때 뭐 그런 분들이 많진 않았지만 무슨 뭐 문바라고 또 공격을 하고 그랬던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 뭐 자기들 지지하는 사람들을 잘 알리면 되지 왜 근거도 없이 그 뭘 문재인의 동서가 뭐 후원회장을 했다 뭐 그거 이유 하나로 문바래. 하여튼 그 정신 나간 유튜버들하고 그 정신 나간 그 시청자들이 있어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강덕구 의원 그런 사람 아니고 제가 이제 김민석 총리와 30년 지기 아닙니까?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과 뜻을 함께 하시는 분이니까 강덕구 의원 최고위원 돼도 큰 문제 없다. 근데 지금 정말 잘 뽑은 거 아니에요? 한 칼 있잖아 그냥. 바로 그냥 박수현이 사과시키잖아. 그리고 오늘 뭐 이현주 의원도 맹활약을 했어요. 그죠? 입틀막 하지 마라. 그 이제 정청래가 면전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데 막 그런 말들이 쏟아지는데 막 오줌 지리지. 또 이현주 의원이 이제 또 보통 인물입니까? 예전에 문재인 시절 때부터 앞뒤 안 가리고 들이받는 데는 뭐 정평이 나 있는 사람이고 어차피 또 이현주 의원은 뭐 잃을 게 없는 사람이에요. 이미 친문 쪽에서는 거의 뭐 마녀로 찍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이현주 의원은 뭐 그냥 어차피 친명 쪽하고 운명을 같이 해야 돼. 그 최고위원회 최하등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현주 의원이 어디 갈 데 없어요. 그냥 친명으로 생사고락을 같이 해야 되는 그런 이제 위치에 와 있고 또 수석 최고위원이기 때문에 이전의 이현주와 지금의 이현주가 좀 다르죠. 이현주 의원은 이제 발언에 좀 더 이제 무게가 딱 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멋있었어. 이런 입틀막 이런 건 안 되고 이거는 당대표의 뜻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게 당대표의 뜻이 아닐 리가 있어요? 그리고 이현주 의원이 그걸 모르겠어? 그런데도 정청래 들으라고 딱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이것은 당대표의 뜻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당대표님. 그거 앞에 앉혀놓고 그렇게 얘기하는 쉽지가 않아요. 역시 한 칼이 있어 이현주 의원. 그래서 우리가 이번 보궐선거에 패배는 했지만은 수는 부족하죠. 그죠? 5대 4야. 5대 4는 아니야. 그죠? 5대 1대 3이죠. 그죠? 제가 볼 때는 한병도 원내대표는 아무것도 하지 않을 거예요. 계속해서 중립일 거야. 끝날 때까지 중립일 거예요. 그래서 한병도 원내대표는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 스탠스를 또 계속 유지를 해주면 돼요. 정태편도 안 들고 나는 그 황희정승 있잖아요. 예. 그래 너도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이래도 한평생 저래도 한평생. 그게 또 한병도 의원의 캐릭터예요. 그게 이제 뭐 우리 입장에서는 이제 뭐 탐탁하지 않을 수는 있는데 어쨌건 뭐 정청래한테 힘만 안 실어주는 것도 안 실어줘도 힘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뭐 정확히 얘기하면 구도가 5대 1대 3이다. 5대 1대 3인데 결과적으로 5대 4가 될 것이다. 왜? 한병도가 아무것도 하지 않기 때문에 5대 4가 될 것이다. 그리고 한병도 원내대표는 대통령을 따를 거예요. 그거는 확실해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즉 당내에서 이제 이견이 있을 때는 누구도 손들어주지 않아. 저는 그냥 기권. 예, 저는 기권. 1인 1표 나 몰라. 나 기권. 난 의견 없어. 아니 난 몰라. 니들이 알아서 해. 이럴 건데 원내에서 청과 정청과 그 다음에 당이 이견이 생겼을 때는 한병도 원내대표는 청 쪽으로 갈 거예요. 이재명 대통령 쪽으로 갈 거야. 그러니까 원내를 끌어가는 데는 큰 문제는 없을 거라는 거예요. 즉, 당 내부에서 친명과 친청이 붙을 경우에는 중립. 그런데 만약에 이재명 대통령과 정청래가 이견이 생길 경우에는 이재명. 이렇게 갈 거예요. 그리고 그게 또 상식이야. 어떤 바보가 대통령의 줄을 서지 당대표한테 줄을 씁니까? 임기도 얼마 안 남은 당대표를. 임기가 5년 남은 대통령 하고 임기 이제 5개월 남은 당대표하고 어느 쪽에 줄 서는 게 맞아요?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은. 그래서 한병도 원내대표는 원내를 끌어가는 데 있어서는 친명 쪽의 스탠스를 취할 것이고 당 내부 문제와 관련해서는 중립적 위치로 갈 거다. 그러니까 중립이라고는 하지만은 결국은 친명 쪽에 더 가까운 중립이라는 거지. 친명 쪽에 더 가까운 범명이라고 봐야 돼요. 범명. 범명 쪽 행보를 할 거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5대 4로 보면 된다. 그래서 5대 4여도 사실은 뭐 청래당이 유리한 거지만은 전투력의 차이가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수가 부족해도 밀리지 않겠다라는 오늘 딱 저는 생각이 들더라고. 강듣구 막 들이받지. 이현주 들이받지. 거기 뭐 이성윤이나 문정복이 뭐 찍소리나 합니까 지금? 둘이 확 들이받아 버리니까 정청래도 깨갱, 박수현도 사과, 딱 기선제압이 돼버리잖아요. 그래서 수적으로는 열세지만은 질적으로는 제가 볼 때는 열세가 안 되겠다 이거. 충분히 해볼만 하겠다. 이렇게 저는 오늘 판단이 들었고, 역시 실력이 중요해요. 숫자가 중요한 거 아니야. 그죠? 일당백이란 말도 있잖아요. 일당백이란 말도 있듯이 뭐 강덕구 의원이나 이현주 의원이나 또 황명선 의원이나 이게 만만치 않기 때문에 정청래 뜻대로 당이 막 망가지진 않을 것이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대를 하셔도 좋을 것 같다. 말씀 좀 드리고요. 오늘의 스타 황명선 의원이 최고위원이 또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이거 제가 영상을 준비를 빼먹었네. 황명선 최고위원이 오늘 아주 의미심장한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어제 이제 방송 때 했던 얘기인데 이걸 황명선 의원이 물론 이제 저만 한 얘기는 아니고 강덕구 의원도 이 얘기를 했어요. 이 얘기를 했는데 황명선 의원이 오늘 이와 관련된 1인 1표제 문제를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인지 이와 관련된 의미심장한 발언을 오늘 최고위원회에서 했습니다. 요거를 같이 한번 들어보시고 해법 1인 1표제 어떻게 처리할지 이 해법을 제가 오늘 정답을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오늘부로 마음 놓으셔도 돼. 저만 믿으면 돼. 저를 믿으면 안 되고요. 우리 친명 최고위원들만 믿으면 돼요. 그리고 그쪽으로 제가 볼 때는 작전이 나온 것 같아요. 친명 쪽에서. 오늘 황명선 최고위원 발언을 들으면서 제가 느낌이 왔는데 친명 쪽에서 전략이 나왔다 지금. 1인 1표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전략이 나왔다. 요걸 여러분들이 보시면 됩니다. 네, 1인 1표제와 관련돼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1인 1표제는 시대정신이며 민주당이 가야 할 방향입니다. 저 역시 1인 1표제 도입에 찬성하고 당원주권을
확대될 수 있도록 앞장서겠습니다. 다만 오얏나무 아래에서 갓근을 고쳐 매지 않았던 옛 선비의 지혜처럼 불필요한 오해를 사전에 차단하는 장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1인 1표제는 대표와 저를 포함한 지도부 대부분이 당원들께 약속한 것으로 반드시 지켜져야 합니다. 동시에 지난달에 1인 1표제가 부결되었던 의미도 결코 가볍게 넘겨서는 안 됩니다. 당시 부결에 담긴 의미는 원칙에는 동의하지만 오해의 소지를 없애라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선거룰을 개정한 당사자들이 곧바로 그 규칙에 따라 선출된다면 셀프 개정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내용이 아무리 옳더라도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정당성과 신뢰가 손상됩니다. 해법은 명확합니다. 이번에 1인 1표제를 도입하되 적용 시점은 다음 전당대회 이후라는 것으로 당원 당규를 개정하면 됩니다. 의견 수렴 과정에서 당원들께 적용 시점과 절차에 대한 의견을 묻고 그 결론을 당이 공개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또한 전략 지역에 대한 표의 등가성 문제에 대한 대책, 당원 주권 강화를 위한 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시대 정신인 1인 1표제가 우리 당에 온전히 뿌리 내리기 위해서는 사소한 오해와 불필요한 분란의 씨앗을 미리 제거해야 합니다. 우리 민주당은 치열한 토론을 통해 1인 1표제를 제대로 정착시키고 더 단단한 원팀으로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반드시 뒷받침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자, 무슨 얘기냐? 1인 1표제를 하자. 사실 1인 1표제를 반대하는 민주당 의원이나 지도부 그리고 당원들은 없어요. 저도 원칙적으로는 1인 1표제 찬성입니다. 그리고 당원 주권 민주주의를 확대하는 게 반드시 필요하죠. 그런데 왜 1인 1표제 반대 얘기가 나왔는가? 크게 보면 두 가지 이유예요. 하나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정청래가 당대표 연임을 하기 위해서 본인에게 보다 유리한 방향으로 당원 당규를 개정하는 거 아니냐라는 의혹이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 이유는 뭐냐 하면은 정청래가 당대표가 된 이후에 두 달 동안 당원 숫자가 40만 명 이상 폭증을 했습니다. 그 뒤로는 당원 숫자가 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안 그래도 통일교 신천지와의 정교 유착 때문에 지금 특검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렇게 조직적인 입당 행위들이 특정 종교와의 유착이 아니냐라는 의혹이 있어요. 이게 한두 표도 아니야. 무려 40만 표예요. 40만 표. 오늘 JTBC에서도 단독 보도가 나오던데 신천지에 2022년을 전후로 해서 대선을 전후로 해서 신천지 신도 5만여 명이 국민의힘에 입당을 했다라는 이런 이제 보도가 오늘 나왔습니다. 과연 국민의힘에만 입당을 했을까요? 그리고 현실적으로 이중 당적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지금 조국적 신당과 민주당 관계도 저는 그렇다고 비슷한 상황이라고 보는데 지금 조국적 신당 당원이 한 10만 명 가까이 된다고 하는데 이 중에 대다수가 민주당 당원들, 문조털들이 이중 당적을 가지고 있는 경우들이 많다라는 게 지금 일반적인 분석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통일교와 신천지 신도들이 양다리를 걸쳐놓고 양쪽에 선을 대서 민주당과 국민의힘 양쪽 정당에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하지 않는가라는 의혹이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신천지가 국민의힘에도 5만 명이 입당을 하고 민주당에도 5만 명이 입당을 했을 수 있어요. 그리고 특정 계파와 이게 연결돼 있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민주당 2022년 대선 후보 경선 때 3차 국민경선인당 투표에서 이낙연 몰표가 나왔어요. 상당히 의혹을 가질 만한 어쨌건 대목입니다. 근데 이런 의혹이 전혀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무리하게 1인 1표제를 강행할 경우에 이러한 종교 세력들이 민주당 당내 정치에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지금 우려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당에서 전수조사 한다고 해놓고 유령 당원만 찾아냈지 이런 종교 세력들이 민주당에 조직적으로 입당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지금 검증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 이런 우려가 있는 상황에 무리하게 1인 1표제를 강행을 하는 이유가 뭐냐? 그러다 보니 이게 정청래와
신천지와의 유착설, 정청래와 통일교와의 유착설, 이런 얘기들이 끊임없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가짜뉴스다라고 치부할 문제가 아닌 거야, 지금. 그럴 만한 그런 의혹을 가질 만한 행동을 정청래가 자초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벌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은, 자, 1인 1표제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우리가 원칙적으로 공감을 하지만, 두 가지 문제점. 정청래가, 본인의 연임을 위해서 셀프 개정하는 것 아니냐. 특히, 특정 종교 세력하고 유착해서, 당심을 왜곡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라는 이 의혹을, 이 충돌하는 이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묘책이 있는가? 그걸 오늘 황명선 최고위원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죠? 얘기를 한 거잖아. 자, 그럼 1인 1표제로 개정을 하되 다음 당대표 선거에는 적용을 하지 말자. 이러면은 의혹을 받을 게 없잖아요. 정청래가. 의혹이 없잖아. 셀프 개정이란 얘기가 나올 게 없잖아요. 예, 스프링 조이님. 와, 굿 아이디어. 이 수정안으로 하면 정청래 닥쳤던 게 지붕 쳐다보는 꼴.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시행 시기를 어제 제가 말씀드렸던 얘기를 우리 황명선 최고위원도 최한욱 TV 우리 까미인 것 같아. 최한욱 TV를 열심히 보시는 것 같아요. 아니 그대로 얘기하셨어. 뭐 그냥 소 뒷발로 쥐잡은 것일 가능성이 더 높지만은 어제 제가 드린 말씀하고 똑같잖아요 지금. 당대표 선거 이후로 당대표 선거 이후로 적용 시기를 이후로 미루자. 그거 부칙 하나 넣으면 되는 거예요. 부칙 하나 넣으면 돼. 그래서 오늘 황명선 의원이 한 얘기는 무슨 얘기냐? 두 가지 안을 놓고 당원 투표를 하자는 거예요. 당원 의견 수렴을 해서 그 중앙위원회 하기 전에 의견 수렴을 하기로 돼 있죠. 그럼 그때 1번 1인 1표제로 개정을 하고 1인 1표제로 개정을 하고 다음 전당 당원대회부터 적용을 한다. 2번 1인 1표제로 개정을 하고 다음 전당대회 이후로 그죠? 다음 당원대회 이후로 적용을 한다. 이 두 가지를 놓고 의견 수렴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의견 수렴을 해서 많은 쪽으로 중앙위원회에 표결을 하자. 이러면 되죠. 그죠? 그럼 문제가 될 게 없잖아, 이거는. 우리 당원들에게 뜻을 묻는 거니까 문제가 될 게 없잖아요. 요런 또 묘안이 나왔다라는 거 여러분 이제 걱정을 안 하셔도 되고요. 요거를 제가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를 시켜드릴게요. 제가 여기서 이제 끝낼 사람이 아니잖아요.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시켜가지고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하면 되냐 하면은 저거 백날 떠들어봐야 정청래가 안 합니다. 안 하지. 우리 중앙위원들이 당연히 친명 중앙위원들이 더 많기 때문에 이번 최고위원 보궐선거에서 친명 후보들이 중앙위원회에서 다 이겼잖아요. 60% 가까이 이겼잖아. 그래서 중앙위원회에 당원대회 때 적용하자 하고 당원대회 이후에 적용하자 하고 두 가지 안이 올라가면은 당연히 당원대회 이후에 적용하자로 의결이 돼요. 의결이 되기 때문에 정청래는 저걸 절대 받지 않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받는 게 당연해요. 본인이 피오해인이라고 이거 다 오해다. 내가 연임 얘기 한 적 없다 나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사실 연임하려고 이런다라는 건 누구나 다 아는 얘기야. 그런데 저를 만약에 중앙위원회에 저 안을 올리면은 당연히 당원대회 이후에 적용하자라는 쪽으로 결론이 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중앙위원들은 지금 이제 그 청래당 애들이 프레임을 만드는 게 뭐냐 하면은 아니 당원 주권을 확대하자는데 1인 1표제를 왜 반대하냐 이렇게 프레임을 만들어. 이것도 이제 가짜 프레임이죠. 가짜 선동이에요. 거짓 선동이에요. 왜냐하면 친명 의원들은 단 한 명도 그 누구도 1인 1표제를 반대한다라고 얘기한 사람이 없어요. 아무도 없어. 저도 마찬가지야. 1인 1표제를 반대한다고 한 적은 없어요. 다만 정청래를 둘러싼 여러 가지 의혹들이 있는데 이것이 해명되기 전에 1인 1표제로 가면 안 되지 않느냐 이런 뜻이지 1인 1표제를 1인 1표제를 반대한다라고 명시적으로 얘기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따라서 당원대회 이후에 적용한다. 이렇게 결정을 하면은 그 1인 1표제를
반대한다라는 프레임이 깨져요. 그죠? 요게 이제 잘하는 거예요. 우리 지금 최고위원들이 이제는 좀 머리가 돌아가는 것 같아. 지난번 최고위원회 때만 해도 중앙위원회 때만 해도 우리가 기습적으로 좀 당한 게 있어. 그래서 부결되고도 이제 욕을 먹는 이런 상황이 벌어졌는데, 아니 1인 1표제를 당원대회 이후에 하자, 이걸 가지고 비난할 수는 없잖아. 그죠? 정청래가 그러면 아니면은 정청래가 난 불출마 선언을 하든지 연임 불출마 선언을 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하면 되는 건데 안 하고 있으니, 그러면 이번 당원대회는 셀프 개정이 될 수 있으니 이후로 미루자. 이게 1인 1표제를 반대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명분도 없어진다. 프레임이 깨진다는 거야. 그래서 중앙위원들이 마음 놓고 투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당원대회 이후로 하지, 당연히. 지금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 만약에 반대를 했다가 1인 1표제를 반대했다고 당원들이 또 항의를 하고 털레반들이 막 공격을 하고, 이게 좀 겁이 나거든. 그런데 1인 1표제를 당원대회 이후로 하자는 것에 찬성하는 거는 그런 공격을 할 명분이 없는 거죠. 공격을 할 명분이 없잖아. 그러니까 그걸로 가면은 100% 중앙위원회에서는 당원대회 이후에 적용하는 걸로 결정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정청래는 절대 이걸 안 받아요. 의견 수렴을 두 가지로 해서 그걸 중앙위에 한 가지 안을 올리자고 오늘 황명선 최고위원이 얘기를 했는데, 이거를 절대 받을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냐? 제가 오늘 당원 당규를 살펴봤어요. 이걸 어떻게 하면 될지. 자, 수정안을 내면 돼요. 오늘 썸네일에 제가 제목도 넣었는데 1인 1표제 수정안을 내야 됩니다. 원안은 1인 1표제를 의결 즉시, 중앙위원회 의결 즉시 시행하는 게 원안이죠. 이게 정청래 아니에요. 정청래의 원안이 있고 수정안을 또 내는 거예요, 중앙위원회. 1인 1표제로 개정은 하되 시행 시기는 당원대회 이후로 한다. 이 수정안을 발의를 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수정안은 어떻게 발의하느냐? 중앙위원회 10분의 1이 발의하면 돼요. 당원 당규상에 나와 있는 건 중앙위원회 10분의 1이 발의를 하면은 수정안도 같이 올라가요, 중앙위원회. 그래서 수정안이 올라가서 수정안을 먼저 표결하게 돼 있습니다. 수정안을 먼저 표결을 하고 수정안이 통과되면 끝나는 거예요, 그냥. 근데 수정안을 통과를 했는데 수정안이 부결이 돼. 그러면은 원안을 표결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중앙위원이 600명이 좀 안 돼요. 590 몇 명인가 그래. 600명이 조금 안 되니까 60명, 중앙위원 60명이 서면으로 연설을 받아서, 중앙위원 60명이 연설을 받아서 1인 1표제 당원당규 수정안을 발의를 하면 중앙위원회에서 무조건 표결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 의견 수렴을 어떻게 하건 그거하고 상관없이, 상관없이 중앙위원회에 수정안을 올려버리면 무조건 표결을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자, 친명 중앙위원들은 이제 정치적 부담이 없죠. 1인 1표제를 반대하는 건 아니잖아, 이게. 1인 1표제를 하자. 그런데 정청래하고 이해충돌의 요소가 있으니 당원대회 이후로 하자, 적용을. 그러니까 아무 문제 안 되죠. 그걸 뭐라고 욕을 할 건데, 털레반들이. 이걸 뭐라고 비난을 할 건데요. 비난할 근거가 없잖아요. 이게 더 합리적인 거지. 셀프 개정이 아니니까, 이거는. 이해충돌이 안 되니까 이게 더 합리적인 거지. 정청래가, 선수가 자기가 유리하게 당원당규를 개정하면 그게 더 이해충돌이 돼서 도덕적으로나 법률적으로나 문제가 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요렇게 안을 내면 돼요. 끝났죠? 끝났지? 그러면은 100% 수정안으로 제가 볼 땐 통과됩니다, 중앙위원회에서. 이거는 당원 투표를 해도 100% 이렇게 통과가 돼요. 그래서 이 강덕구 의원 사실은 아이디어예요. 강덕구 의원이 최고위원회에서 지난주에 이 얘기를 했어. 야, 우리 당원대회 이후에 적용하는 걸로 의견 수렴을 하자. 이 얘기를 이제 강덕구 의원이 먼저 했고, 근데 이거는 이제 나중에 언론 보도로 공개가 됐죠. 그 얘기를 오늘 황명선 최고위원이 공개 최고위원회에서 한 번 더 한 거예요. 여기다가 제가 좀 살을 조금 더 붙인 겁니다. 그럼 중앙위원들은 60명 모여가지고 한 100명 모여서 해요. 100명, 60명만 모이면 그러니까 한 과반을 넘겨버리지, 연설을. 한 300명 모여가지고
300명이 연서 받아가지고 수정안을 내면은 사실상 수정안이 통과가 되는 거잖아. 그죠? 수정안에, 친명 중앙위원들이 한 300명 모여가지고, 예, 수정안을 발의를 해버리면은 끝난 거잖아요. 이미 게임이. 그래서 이미 투표하기 전에, 중앙위원회 하기 전에 결론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결론이. 이미. 뭐 의견 수렴을 어떻게 하건, 이미 결론은 연서를 쫙 받아갖고, 연서명을 받아가지고, 300명 이상, 뭐, 많을수록 더 좋죠. 뭐, 400명, 500명 돼버리면 정청래가 더 할 말이 없지. 연서를 쫙 받아서, 예, 부결이 아니죠, 이제. 수정안을 통과시키는 것으로. 이렇게 돼버리면은, 여러분들이 걱정하는 문제, 다음 당원대회 때, 뭐, 통일교 신천지가 개입을 해가지고, 당원대회, 결과를, 왜곡할 수 있다. 이런 우려가 해소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강덕구 의원이 김민석 총리의 30년 직이에요. 30년 직이. 예. 강덕구 의원이 제가 볼 때 알아서 하실 것 같아. 예? 다음에 김민석 총리가, 당대표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또 강덕구 의원은, 최고위원 한 번 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 아마 생각도 있을 것 같은데, 이번에 보궐선거가 너무 짧잖아요. 예, 이제 한 번 더 해야 되는데, 예, 그때 이제 강덕구 의원이, 최고위원 한 번 더 하기 위해서라도, 이번에 앞장서서, 저는 수정안을 발의하지 않을까. 뭐, 강덕구 최고가 안 해도 됩니다. 저기, 유동철 위원장도 중앙위원 아닌가? 예, 유동철 위원장이 이번에 앞장서시면 어때요? 다음에 또 최고위원 나와야 되는데, 이번에 한번 공을 세워야 되잖아요. 그죠? 최고위원 나오시면 저는 뭐 무조건 밀어드리겠다. 유동철 후보는. 위원장은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이번에 이제, 수정안을, 유동철 위원장이나, 이건태, 죄송합니다. 의원이 좀 발의를 해가지고, 예, 우리 당원들이 걱정하는 문제를 이번 기회에 완전히 이제 해결을 좀 해달라. 예, 이렇게 좀 부탁을 드리고요. 그게 뭐, 다 맘대로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뭐 정청래가 무슨 대단한 권력 가지고 있는 거 아닙니다. 지금 정청래 큰일 났어요. 제가 볼 땐. 이제 본질이 드러나는, 본색이 드러나는 그런 상황으로 지금 점점 몰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다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